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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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네, 저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와, 오늘도 1등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완전히? 또 남성분이 한 분 계셨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안남주님. 아, 네. 안현주님 제일 네. 먼저 오신 줄 알았는데. 아, 네. 김선미님인가? 그러시구나. 네, 한분 백선미님이신가? 아, 네. 아, 네, 너무 한분 감사합니다. 계셨어요. 지금 벌써 74명? 우와. 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기대가 많이 된다면서 네, 네, 댓글 달아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벌써 10번째 강의더라고요. 와, 10번째. 그러니까 한의원 안에서 오프라인 강의는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 전에 많이 했었는데, 네. 코로나로 갑자기 막히면서 네네. 오프라인 강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 처음에는 오프라인이 사실 맞아요. 얼굴을 대면하고 강의를 네. 하니까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밀접하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은데, 네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처음에 되게 어색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안 떨리시나요?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왜 괜찮지? 아까 이거 언박싱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 그렇죠. 와. 네, 여러분 보여드릴겠어요. 짜잔! 짜잔!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뭐게요? 바로 아실지 모르겠네. 아시죠? 실버. 댓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댓글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 이게 댓글이 조금 느린가 봐요. 우리 지금 네. 실시간이긴 한데 댓글이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게 바로 실버 버튼입니다, 여러분. 와. 실버 버튼은 10만 명이 되면 받는 그 버튼이에요. 그래서 구글 본사에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거라서 이게 배를 타고 저희에게 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우.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거 네. 보자마자 정말 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당뇨 스쿨이다 보니 앞으로도 더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실버 버튼 소식 전해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벌써 실시간 강의 10번째 10탄이고요. 매월 1회 첫째 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 못 들으신 분도 혹시 있으면 저희 채널에 오시면 지난 영상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100만 금방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힘이라면 100만도 금방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 10만 되는데 3년 걸렸으니까 100만은 내년?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먼저 오늘 강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당뇨인 혈당도 잡고 면역력도 높이는 4가지 방법입니다. 맞아요. 면역력이 사실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잘 못 갖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면역력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뇨인들이 혈당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혈당 관리를 위해서 뭐 음식이나 운동이나 뭐 생활 습관 다 관리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계속 피곤함이 쌓이고 면역력이 좋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내가 하는 노력보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혈당도 잡고 면역력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경품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오늘 경품 설명해 드릴게요. 경품에 대한 자세한 그 제품 설명은 경품 추첨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전 신청하신 분들과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각각 이번에 저희 3월달에 출간한 책이죠.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8분, 그리고 대상 웰라이프에서 주신 뉴케어 당 플랜 볶음밥 세트 6분, 그리고 코코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4분, 푸드스토리 5.6 무가당 너츠바 4분, 저당밥솥 당비움 8분 해서 총 3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당일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채팅방에 여러분이 써주시는 것처럼 댓글을 아무거나 한마디만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8시 반까지 올려주신 분에 한해 당일 참여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저희가 댓글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정할 예정이고요. 놓치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추첨 시작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역력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강의 끝나고 나서 지금 시간 있으니까요. 그때 활용해 주셔도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올려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혹시 또 개인적인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하단에 저희 전화번호 있거든요. 당뇨스쿨 전화번호.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의에 앞서서 일단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자 10.1만 명. 네, 우와. 그 사이 또 10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100만 명 간다니까요, 원장님. 그런가, 이 속도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내년이.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음. 3년 걸렸잖아요, 10만 명이. 그럼 음. 1년에 3만 명이니까 100만 명 걸려면 33년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어떡하지? 여러분이 도와주실 거죠? 아, 네.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네. 저는 한의학과 약학을 다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SCI 논문을 써서, 당뇨 관련한 논문을 써서 등재도 했고, 그 다음에 2가지 책을 냈죠. 당뇨 이제 치료합시다 책이랑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책을 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봉사활동이나 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유튜브 당뇨스쿨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교보문고에서 책을 이제 내서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를 등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면역력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은 파트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면역의 중요성, 그래서 면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면역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실제 나의 면역력이 어떤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고요. 3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면역력도 높여야 되는데 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사실 또 혈당이잖아요. 그렇죠. 면역력도 높이고 혈당은 또 반대로 낮추는 그런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건강기능 식품이나 아니면 한약재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트 1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력이 정말 중요해졌죠. 네.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뇨인들이라고 하면 참 되게 씁쓸한 그런 기사들인데요. 코로나19 외에 치사율이 가장 높은 만성질환 순위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거고요. 1위가 심혈관 질환이에요. 10.5%.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한 사람들을 쭉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10.5%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했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당뇨가 2등이에요. 7.3. 네, 그래서 맨날 기저질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저질환 있으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치사율, 즉 사망할 확률도 높고 아니면 중증으로 갈 확률도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통계를 내보니까 2등에 올랐다고 하는 걸 보니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당뇨가 있으면 코로나 사망률이 2.66배 높다. 이거는 국내 기사인데요. 국내에서 나온 그런 기사고 빨간 밑줄 보시면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없는 사람에 비해 코로나를 걸렸을 때 기계호흡이 필요한 경우가 1.93배, 사망률은 2.66배 높았다. 그래서 사실 당뇨가 있는 것도 되게 억울한데 당뇨가 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도 더 높다고 하니 이게 다 면역력 문제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면역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그럼 도대체 왜 당뇨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당뇨라고 하면 고혈당을 생각을 하는데 혈당이 높으면 네. 혈관이 좀 찐득찐득하다, 네네. 혈관이 좀 혈액순환이 좀 잘 원활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좀 취약한 게 사실인데 이 코로나19가 혈관이랑 심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당뇨인이 기존에 혈관이 좀 다른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혈관이 좀 취약할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특히 혈관이나 심장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또 코로나19 자체가 또 이게 감염이 되면 몸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네.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코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코티졸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혈당도 높아지고 감염 염증 반응도 잘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사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약간 연령도 높고 네네. 그다음에 만성 질환도 좀 있는 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합병증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취약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많이 맞잖아요. 요새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얼마나 바빠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 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백신만큼 중요한 게 면역력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면역력만 갖추고 있으면 사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염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내 맞습니다. 면역력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코로나 환자랑 접촉을 했는데 감염이 안 된 사람, 감염이 된 사람 같이 단체로 밥을 먹었는데 감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거는 개개인의 면역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백신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면역력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파트 2 원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트 2에 대해서 나의 면역력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면역력이 측정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이란 글자 그대로를 파자를 해보면 면은 막는다라는 의미고요. 역은 역병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질병으로부터 방어하는 위대한 힘을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면역은 곧 자연 치유력이라고도 역할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면역이 관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를 합니다. 항상성이란 우리 인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면역의 힘. 두 번째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다치게 해서 자연 회복하는 것들. 그것도 면역의 힘.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정말 병에 안 걸리는 힘, 이걸 면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면역에 관여하는 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장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신계,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렇게 네 가지의 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했을 때 면역이 건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심지어 정신까지도 면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신경은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 내장기관을 이렇게 움직이고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걸 신경계가 하고 있고요. 내분비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 그걸 내분비계라고 하고, 면역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구가 우리 면역의 가장 중심의 면역계 세포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같이 온전하게 있어야지만 면역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백혈구 분해 검사는 백혈구는 과립구와 림파구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립구는 한 50에서 60% 혈액에 차지를 하고 비율로서 차지를 해야 하고, 림프구는 35%에서 4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야지 건강한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야 면역력이 좋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야지 내가 어떤 세균에서 이렇게 당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백혈구가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비율이 중요하다. 네, 비율이 매우 어느 중요합니다. 하나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죠? 과립구는 과립구랑 인프구의 비율이 5대3 혹은 6대4 이 정도의 비율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항체는 이제 외부 물질이 진입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면역을 특이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것을 항원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항체인데요. 이 항체는 우리 몸에서 혈청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청이란 또 혈액구와 혈청에 나눠졌을 때 혈청, 액체에 있는 단백질, 그 중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그 단백질을 항체라고 하고요. 이 항체가 어떤 정도에 있는지를 이제 5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충실하게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IgM 이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어떤 면역 방해에 가장 먼저 대응을 하는 거고, IgG가 제일 많고요. 이거는 이제 산모가 태아한테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면역 체계, 수동 면역이고요. 그리고 IgE 얘 같은 경우는 알러지 반응.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제 또 있지만, IgA 같은 경우는 또 호흡기 이런 거에 작용할 수 있는 면역.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정도를 또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 있는 이제 검사하는 건데, 이시영 박사님께서 추천하셔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한번 검사를 시작을 해봤거든요. 맞아요. 마인드인. 네. 근데 이 마인드인 빅데이터랑 심리분석 프로그램이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1분 동안 이렇게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쳐다보고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자세한 미동, 그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신 상태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변화를 보는 심리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뇌파와 자율신경 검사가 일치환시킨 정신심리평가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 카메라를 보고 내가 이걸 1분 동안 보고 있을 때 내가 어떤 가만히 있어도 약간의 진동을 통해서 그 진동으로 나의 뇌파와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심리 검사인데 정말 신기한 게 1분 검사한 것만으로 환자분들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딱 읽혀지는 거더라고요. 네, 종이에 딱 설명해서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프로 딱딱딱 찍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깐 쓰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환자분들이 와, 왜 이렇게 정확해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되게 지금의 현 상태를 많이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내 지금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지쳐 있거나 혹은 평안하거나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여러분께서 나의 지금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면역혁명 책에서 소개해준 검사가 이렇게 3가지인데 아까 어떤 분들이 검사는 병원에서 하는 거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백혈구 분해 검사랑 항체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라서 병원에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 마인드인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잠깐 쓰고 있는 거라서 이게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센터, 마음수련센터 이런 데서는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네네. 데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댓글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깐 댓글을 키워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면역력 얘기하고 있는데 한참 지금 근육 운동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육이요? 근육이 있으면 당연히 면역력도 좋아지겠죠. 근육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는군요. 운동. 운동은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끔, 내 체력에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끔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당연히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께서 운동의 가장 핵심은 내 체력에 맞고 꾸준하게 내가 활력이 될 수 있는 운동을 하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나무님 댓글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저희가 여러분이 오늘 또 궁금해하실 면역력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의 출처는 이병국 선생님께서 쓴 면역 습관이라는 책의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정도를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정서, 감정, 사회, 영양, 신체 이렇게 정서, 감정, 사회, 영양, 신체 면역력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원장님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좀 나빴나요? 저희가 요거를 그대로 환자분들에게 저희한테 오시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체크를 해봤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영양은 점수가 좋았어요. 네. 영양은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나는 하루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냐, 그다음에 뭐 골고루 먹냐, 채소를 많이 먹으려 노력을 하냐 이런 네네. 질문들이 좀 많은데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 점수가 잘 나오셨어요. 네. 네, 근데 나머지 점수들은 좀 환자분들마다 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요거 50명을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괜찮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점수가 되게 좋으셨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해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점은 지금의 내 상태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체크리스트를 같이 해보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몇 개 이상이 해당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내염이 자주 걸린다. 이거는 이제 내가 피곤할 때 자주 나타나는 그 헬퍼스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구내염증을 아실 거고, 두 번째는 감기에 자주 걸리고 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내가 되게 취약하다라는 거겠죠. 피부가 거칠고 염증이 잘 생긴다. 혈액이 잘 건강하지 않은 상태고, 네 번째 상처가 잘 안 나고 오래 간다. 자연 치유력이 떨어진 상태. 다섯 번째는 설사와 변비가 잦다. 얘도 장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 수면 부족, 몸이 차다, 마음이 침울하다, 생기가 없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개 정도 해당하시나요? 이 체크리스트는 면역혁명 책에서 저희가 맞습니다. 가지고 온 거고, 앞서 봤던 그 면역 습관에서 말씀드렸던 그 체크리스트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네.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A4로 한 장이 다 나오더라고요. 앞뒤로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가 못 가지고 왔고 대신에 10개 체크리스트는 면역혁명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10개 중에 4개만 해당이 돼도 면역력이 좀 저하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 맞습니다. 해당되는지 한번 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4개, 6개, 4개? 3개도 있어요. 한 개도 있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좋으신데, 6개, 어떡하죠? 1개, 2개. 생각보다, 원장님 몇 개예요? 저요? 저는 2개예요. 2개요? 3개?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아, 3개요? 3개, 3개. 3개. 네. 10개 다? 10개 다는 너무 많은데요, 10개 다. 너무 과소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4개?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3개, 4개? 네. 이 정도가 많네요. 4개 이상이면 면역력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면역력을 좀 높여야 되는 좀 주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4가지, 4개 이하의 정도로 이제 맞춰줄 수 있도록 생활 패턴 하실 수 있는 꿀팁 다음으로 또 방출을 해드릴게요. 혈당이 높으면 면역력이 낮아진다라는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국내에 이제 아주 큰 대학병원의 연구팀들이 보통은 정말 당뇨인들이 면역력이 왜 떨어지는지를 봤을 때 우리 몸의 선천 면역을 주관하는 NK셀이라는 그 세포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신다고 해요. 그래서 NK셀이라고 하는 거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자연 살해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우리가 다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NK셀이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해주면서 그 비정상적인 세포를 다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역이 유지가 되는데 당뇨인인 것만으로도 이 NK셀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NK셀이 사실은 다른 세포에게 신호를 주면서 활동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T셀이나 B셀이나 뭐 대식세포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세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혈당 관리, 특히 당뇨 극복이 그리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뇨인인 것만으로도 면역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의 면역력의 관계인데요. 우선 공복혈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수면 스트레스, 이제 다 아시죠? 수면 스트레스가 잘 관리가 안 된다라는 점이고요. 식후혈당이 안 좋으신 분은 음식과 운동이 안 좋으신 건데, 먼저 공복혈당을 보면은 수면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제대로 내 세포가 재생을 하거나 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시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호르몬이 계속 방출되고 있다. 불면으로 인해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여러분께서 뭐 정말 받는 요인이 참 많은데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신경의 변화가 급심하게 있거나 정신적으로 과로가 있거나 또 당뇨거나 여러 가지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관리가 안 되는 것만으로도 공복혈당이 높아질 수가 있고 이 공복혈당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식후혈당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운동하고 음식이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식에 있어서는 정말 안 좋은 음식이 새드 식단이라고 제가 또 봤어요. 새드 식단. 그게 뭐죠?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 그래서 미국의 전형적인 미국의 스탠다드한 식단을 새드 식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고 뭐 첨가물이 많고 또 뭐 착색제, 보존제 이런 게 많은 것들에 그 음식들이 정말 그 우리 몸의 혈당도 높일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게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다 새드 식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양의 음식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이제 서구의 식단이 바로 이제 그런 정제 탄수화물 위주가 되는 식단을 주의하셔야겠고 그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을수록 식후혈당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도 점점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각각이 영향을 주는 요소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안 좋으신 분, 아니면 둘 다 안 좋으신 분들이 면역력이 깨지는 지표가 내 몸에서 어떤 것인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면역력이 안 좋았을 때 이 각각의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갑자기 저한테 넘기네요. 네.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왜 혈당이 올라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몸에서는 가만히 안 냅둬요. 상처가 나면 당연히 이걸 회복시키는 게 우리 몸의 숙명이잖아요. 당연히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혈당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면역력이 낮아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사실 이 스트레스만으로도 코티졸 호르몬 아까 얘기했던 네.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 호르몬 자체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는 당연히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혈당은 아까 코티졸 호르몬 얘기해서 되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당연히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줘야 우리가 버티고 삽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복혈당, 식후혈당 다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면역력이 정말 좋으시려면 공복혈당, 식후혈당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당뇨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혈당 조절에 있어서도 영향이 많이 줘야겠지만 이 면역에 대한 개념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지 합병증과 뭐 나중에 그 조금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기준이 또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또 궁금하실 수 있는 면역도 높이고 혈당도 낮추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면역력은 사실 대체로 장에서 한 70% 그리고 뇌에서 한 30%가량을 이제 이렇게 주관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후천지기라고 하는 건데요. 후천지기라고 하면 한의학에서 이제 말하는 하나의 용어고요. 우리의 생활습관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습관이 95%가 면역력에 작용을 하고 선천지기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 설명을 해보면 유전인데요. 이 유전이 바로 5%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얼마 안 되네요. 네, 유전은 사실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질병이 됐다, 질병에 걸렸다 했을 때, 잘못 조상님 탓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내 탓이구나. 내가 그동안에 나쁜 생활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에 바로 이 후천지기의 손상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게 되구나, 면역력이 약해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고난 체질이나 건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네, 선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5%고 후천지기. 그러니까 후천지기라고 하면 보통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아니면 호흡을 하고 네네. 이렇게 호흡이랑 음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갖춘 이 면역력이 95%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 중에서 특히 이 후천지기를 잘 관리하시는 거의 핵심은 또 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의 면역력을 주가하고 임파구가 한 70%의 그 장에 몰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어떻게 드시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음식이 정말 의학 못지않게 중요하다 해서 의식동원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죠.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한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음식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다들 답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식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식을 드셨을 때 우리가 이 학회에서 제시한 식품 구성 자전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곡류, 그리고 어육류균, 채소류, 과일, 유제품분, 유지당류 이렇게 한 6가지가 있는데 가장 균형적으로 안정적인 비율이 있는 것이 한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한식에 더불어서 더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이 과일과 채소 이런 거를 곁들여서 더 드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우리 몸에서 면역이 증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뭐 비타민도 있고요, 아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기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리하면서는 파괴가 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인 식이섬유가 적어질 수가 있잖아요. 한식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생야채,
그리고 과일 이런 거를 같이 섭취해주면 정말 천연 그 영양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같이 영양 구성을 잘 생각해서 드시되 채소와 야채 이렇게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비타민 D나 비타민 C나 아연 이런 거를 같이 잘 복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에 면역 관련해서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자료 찾아봤는데 슈퍼푸드라고 해서 굉장한 음식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식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식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식품에 대해서 더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거고 면역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또 음식이라고 하니 어떤 음식이 정말 권해드리면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식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식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될 수 있으면 한식을 먹어야겠다 생각하시면 혈당 조절에도 좋고 면역에도 정말 좋을 거예요. 맞아요. 그 지중해 식단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지중해 식단이 좋다고 해서 지중해 식단 따라하고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 지중해 식단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이게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 건강에도 좋고 뭐 이렇다고 심혈관 예방. 하는데 네, 예. 맞아요. 근데 지중해 식단이 좋은 이유가 따지고 보니까 결국 다양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한식이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한식이 정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 5대 영양소가 다 골고루 들어있는 심지어 발효식품까지 정말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슈퍼푸드 뭔데? 라고 하실까봐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우리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3대 면역식품 중에 하나로 꼽아요. 3대 면역식품은 토마토, 케일, 고구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마토를 고른 이유는 정말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세 가지 중에. 그리고 면역을 높이고 혈당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좀 넉넉하게 먹어도 혈당이 안 오를 수 있는 그쵸. 음식. 아까 그 음식 중에 고구마는 맘 놓고 먹기가 좀 힘드니까. 조금 어렵죠. 네. 그리고 케일도 사실은 계절을 많이 타게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일 케일을 먹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토마토 주스 매일 먹어요. 아, 정말요? 아침마다. 와, 좋다고 대단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네. 환자분도 그런 분 봤어요. 그렇게 어. 먹었더니 내가 정말 전립선이 튼튼해지더라.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 봤고, 실제로 유럽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매일 마시는 그 집단이 안 마시는 집단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45% 정도 전립선 암 비율이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좋은데, 토마토를 먹을 수 있는 꿀팁, 정말 영양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꿀팁은 기름에 볶아 드셔야 되더라고요. 기름에요? 네. 데쳐서가 아니라? 열에 강한 거하고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지 이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을 그대로 잘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잘 볶아서 드시고 아니면 열에 가열해서 드시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배출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 강력한 항산화제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루틴이라는 성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가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그래서 토마토를 정말 매일 드시면 진짜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더 좋아지는.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진짜 아까 피부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토마토의 힘인가 싶습니다. 두 번째, 우엉인데요. 우엉은 이눌린이라는 천연 인슐린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뿌리 채소 중에서도 그래도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게 우엉 자체에 굉장히 식감이 아삭아삭하죠. 식이섬유가 많고요.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에도 좋고 감염도 예방되고 이뇨작용도 하고, 그래서 우엉차를 많이 드시기도 하고 부종이나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개선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땅의 에너지 그리고 뿌리 채소들은 땅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정말 그 전기를 그대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를 우리가 양껏 먹을 수 없으니 우엉은 그래도 이눌린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가장 가성비 좋은 안정식품, 계란입니다. 이거 원장님 매일 드시잖아요. 맞아요. 저 하루에 2개씩 먹죠. 저는 매일 먹습니다. 그만큼 계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면역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7가지 혹은 14가지가 완전하게 다 들어있는 그게 계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여러분께서 드시면 비타민 A, B, 그리고 C, D, E, 아연, 엽산,
뭐 셀레늄, 철, 구리, 필수 아미노산, 뭐 필수 지방산까지. 그래서 우리가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딱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 계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약간 여담인데 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계란을 많이 삶아놨어요. 아, 예. 제 딸이 4살인데 5개를 먹었어요. 와, 그렇게 먹어도 될까요? 아이니까요. 성장기가 아주 무럭무럭, 성장이 무럭무럭. 아, 근데 계란 2개 정도 매일매일 드시고,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실까봐 노른자 똑 빼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사실 간에서의 80% 그걸 합성을 하죠. 합성을 하기 때문에. 먹으면 그만큼 덜 만든대요. 아, 네네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제한하실 필요는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먹는 걸 제한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는 연구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많이 안 알려져서 아직도 뭐 새우는 뭐 까서 먹어야 되고 맞아요. 계란은 노른자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도 간에서 그만큼 덜 만들기 때문에 네. 총량을 알아서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도 꼭 다 챙겨 드시고 뭐 하루에 3개, 4개 먹어도 어떠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양껏 좀 드셔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이 2가지를 볶아서 먹는 음식이 있죠. 토마토 계란 볶음. 아,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설탕을 안 넣고 먹어야겠죠? 설탕이요? 조금만 넣으시거나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국에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 메뉴로 많이 먹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아주 간편하기도 하고 맛있고, 그리고 면역력도 잡을 수 있고, 토마토 계란 볶음, 그리고 그걸 우엉 같이 넣어서 네, 볶아서 맞아요, 먹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맛이, 어쨌든 이 3가지가 그래도 여러분께서 정말 자주 드실 수 있는 그런 면역식 슈퍼푸드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에서 장 건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은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부패하는 것, 장에서 보통 음식이 뭐 이제 대사를 하게 되는데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유해균에게 더 좋은 이제 영양을 공급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발효식품을 먹음으로써 유익균에게 조금 더 활력을 들 수 있는, 그래서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내 몸에 세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발효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국간장, 된장, 발효식초 다 너무 좋은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발효식초를 식전에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 효과 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도 식초를 타서 먹는 걸 좋아하고 뼈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소화에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혈당을 또 천천히 올려준다는 네. 연구도 있어서 식후에 한 스푼 정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 저희 환자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식후 혈당이 보통 1시간에 피크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분이 소화하기가 좀 느려서 네네. 1시간 반, 2시간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땡겨야 되니까 네. 식초를 한번 드셔봐라, 식전에. 네. 그래서 희석을 해서 드셨더니 진짜 식후 1시간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기를 좀 돕고 네. 혈당을 좀 완만하게 올리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네네. 혈당 스파이크가 앞으로 땡겨졌어요. 여러분 정말 꿀팁 방출해 주셨죠?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네. 3번째는 이제 체질별로 좋은 음식을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간열이 많아질 수 있는 체질이세요. 그래서 더운 음식보다는 생생한 음식을 권해드리고, 여기에 있어서 메밀 이런 것도 좋고요. 이제 태양인은 포도를 몇 알 먹으면 정말 활력이 되고 또 면역력도 좋아지게 되고, 또 이런 갑각류들, 조개나 이런 것, 갑각류가 아니죠. 어패류들 그런 거 드시면 태양인에게 되게 좋다, 이로운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약간 맵거나 태양인은 양인이기 때문에 맵거나 뜨거운 음식,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태양인의 비율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구의 한 0.3%? 그래서 본인이 태양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태양인들은 조금 생생하고 좀 이렇게 프레시한 그런 음식들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태음인들은 특징이 기골이 좀 장대하고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사실 소화는 잘 되세요. 그래서 그 위장 기능이 정말 원활하기 때문에 뭐든 잘 드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음식은 율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배나 살구, 매실 이런 음식이 좋은데, 이유가
태음인은 간대 폐소라고 해서 폐 기능이 조금 약하시거든요. 그 폐 기능을 조금 더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과일이 뭐 배나 매실이나 아니면 뭐 살구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미역 이런 해조류들도 아주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순환기 이런 거에 약간 태음인들이 취약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태음인들이 살이 잘 찌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에도 조금 취약하시고 또 호흡기 질환, 비염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노출이 되시긴 하는데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양인들은 비위기관에 열이 많은 체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또 맵고 더운 것보다는 약간 이분들도 싱싱하고서 찬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양인은 보통 음이 허해지기 쉽거든요. 음양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음이 허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 보음을 할 수 있는 음식. 음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체, 혈액이나 뭐 에센스 이런 거를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음식이 대표적으로 보리, 그리고 딸기, 전복 이런 약간 딱 느낌을 봐도 약간 서늘하고 우리 몸에서 시원하고 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음인. 사실 마른 당뇨인들은 소음인들이 참 많으시고 소음인들을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체질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의 특징, 소화기관이 많이 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음식, 그런 것보다는 소화가 잘 되고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또 우리 뭐 찹쌀 이런 거 있고 찹쌀을 많이 넣지 마시고 바라현미나 그런 현미찹쌀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복숭아 이런 것도 조금씩은 드셔도 되거든요. 당뇨인이라고 해도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시면 좋겠고 뭐 그런 미꾸라지, 고등어, 뱀장어 이런 그 조기, 도미 이런 생선류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체질별로 좋은 음식 몇 가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조금 내 몸의 장부 기능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음식으로 추천해 드린 거지 이 음식만 드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드시되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조금 더 드시면 몸이 좀 더 편해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이 체질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의 체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 보러 오시면 되죠. 아니, 너무 멀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전에 우리 설문지 만든 거 있었는데, 그거 안 되나 봐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체질 감별하는 설문지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있었나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체질을 좀 여쭤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사상체질 설문지 이런 거 검색해보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 교수님이 발명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클릭하시면 그 문항에 해당하는 걸 클릭하시면 거기 자기 어떤 체질인지 이게 딱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요? 그냥 사상체질 검사 뭐 이런 거 하면 동국대학교에서 동국대학교 교수님이 이걸 개발하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해봤었거든요. 전 태음인 나왔습니다. 태음인 맞는 것 같아요. 태음인이라고 주장하는. 태음인 아니면 소양인. 열이 많고요. 비위에 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열이 많아서 뭔가 저는 비위에 열이 많다고 원장님이? 네, 열이 많아요. 소화기관에 열이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좀 위가 좀 뭘 먹어도 편치 않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 이런 거 취약하고 좋아하는 음식으로도 여러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제가 되게 막 저는 그런 거 별로 객관적이지 않은 것 아는 같아요. 것 좋아하는 같아요? 음식. 내 몸에 땡긴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주변에 포도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태양인은 아니죠. 자기가 태양인이라 엄청 우기거든요. 진짜요? 그러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네, 체질을 감별하고 싶으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한의원에 혹은 저를 보시러 오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적절한 체온 유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1도가 오르면 면역력이 30%나 향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1도 떨어지면 30% 손해가 되는 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체온이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할 수 있는 모든 대사를 조금 저하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가 잘 되지 않는 상태이고 항상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몸의 모든 시스템이 다 저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려면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보온, 항온 37점 정도, 37.5도 정도를 잘 유지시키면 되게 좋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효소인데요. 그 효소가 제대로 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에서 효소는 40도 이상에서는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40도 되기가 어렵지만 그랬을 때 활성도가 급격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적절한 체온 유지가 여러분의 면역력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37.5도가 좋다는 거네요? 네, 37은 어. 37.5도. 그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보통 겨울철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을 만졌을 때 따뜻한 손은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내 몸에 지금 체온이 온도가 떨어지고 있나? 라는 지표를 보시고 몸을 따뜻할 수 있는 다음 3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첫 번째 반신욕, 그리고 두 번째 족욕, 세 번째 이렇게 햇빛 쬐기인데요. 이 2가지는 사실 매일 하시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네, 이걸 매일 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복부가 차갑거나 아니면 신부 체온을 조금 더 올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권해드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매일 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햇빛 쬐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특히 독감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감기에 잘 걸리고 하는 이유가 이 햇빛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 길이가 짧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기가 왕성하고 또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해 시간이 떨어지는 그 시간이 많이 있는 계절, 겨울이고요. 그리고 햇빛을 해가 좀 적게 받으면 특히 안 좋은 것이 비타민 D를 부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정말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협력하에 이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성화하게 있을 때 막강한 관계를 이루어지는 게 비타민 D고요. 그리고 이 햇빛 속에는 또 청색 광선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셀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에는 T셀이 많고 이 내장기에는 T셀이 조금 2배 정도 적기 때문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내가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구나. 그리고 온도가 적정적으로 잘 유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요새 족욕 매일 하시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하십니다. 아. 네, 제가 어머니께서 등산을 하고 나서 너무 다리가 아프다 했는데 족욕 꼭 하시라고 해서 족욕을 이렇게 딱 해드렸는데 절대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제가 이게 물을 받아서 딱 하고 20분간만 누워 계세요 하니까 그 뒤로부터 매일 족욕을 하세요. 원래 원장님 했었잖아요. 제가 양보해드렸습니다. 제가 했는데 이게 정말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꾸준히 하는 분들, 또 좋은 분들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맞아요. 있으신 분들, 당뇨 발저림 있으신 분들. 그래서 발끝에 저림 증상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건데 혈액의 흐름을 하초로, 발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온도 변화거든요. 그래서 족욕을 매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꼭 해보시고요. 하루에 장운동 300개만 해보자라고 하시는데요. 장운동에 대한 이 영상이 바로 저희 당뇨스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개를 해본다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출퇴근 시간에 내가 집중만 하면은 장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복부 체온을 올려주는 거에 아주 좋고요. 전신의 순환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이 단전에 대고 이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아랫배를 내딛고 당기고 이게 이제 장운동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뱃살도 없어지죠. 중심 체온도 올려지죠. 또 스트레스도 이완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 장운동 꼭 당뇨스쿨의 한번 영상 참고하셔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제 환자분 중에 배가 엄청 차가우신 분이 있었어요. 아, 네. 만지면 그냥 얼음장. 이어서 옷을 입었는데도 냉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옷 위에다 제가 손을 댔는데 너무 차가워서 이렇게 되면 사실 소화기가 좋을 수가 없고 이 안에 뭐 장기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네, 뭐 네, 신장이랑 자궁이랑 다 있는데 모든 장기들이 다 온기를 못 받으니까 저하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이분에게 제가 특급 처방을 했죠. 장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매일매일 한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하셨는데 그 뒤로 많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이거 고등학생부터 사실 실천을 했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라고 해서 좀 실천을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오면서도 조금씩 하고 왜냐면 제가 해봐야지 또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진짜 좋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부터도 매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금방 하기도 해요.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300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일하시다가 나 장운동 해야지라고 하면 그냥 장운동 하면서 일하실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장운동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없다. 오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운동이 혈당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왜일까요, 원장님? 이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면역력이니까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혈당에도 도움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요. 장운동을 하면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하면 뇌가 과흥분되거든요. 네. 뇌를 계속 쓰면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뇌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당만 주로 쓰기 때문에 네네. 뇌를 계속 쓰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혈당을 계속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몸은 네네. 뇌가 달라고 하니까. 네. 근데 잠깐이라도 내가 장운동에 집중을 해주면 장이 따뜻해지면서 이 뇌의 과흥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당을 덜 공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을 낮추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하면 결국 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운동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면역력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께서 실천을 꼭 해주시고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명상 방출 참고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몸을 치유하는 수면과 호흡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면역력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면역력이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아요. 음식 하나만 잘 먹는다? 그러면 전체 면역력 중에 사실 일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지만 체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불면이나 스트레스, 그러니까 수면이랑 결국 스트레스죠. 그 수면이랑 스트레스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역력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결국 면역력을 높이는 거랑 저희가 평소에 얘기했던 혈당을 낮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결국 내 몸의 온전한 시스템, 내 몸의 온전한 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음식, 체온 높이기, 그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이런 내용들인데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음식 관리만 하고 운동 관리만 하시잖아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고 한계가 있는 건 사실 그 이외의 것들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수면과 스트레스이고 실제 환자들 진료를 할 때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네. 왜냐면 대부분은 음식과 운동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세요. 그럼요. 네, 그걸 더 이상 강화시키는 것보다 수면이랑 스트레스를 더 관리하는 게 혈당 관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수면과 스트레스를 진료에 거의 저는 한 70% 이상 수면 스트레스 얘기만 하다가 강조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면역력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랬던 건 결국 똑같구나. 맞습니다. 네, 결국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원장님이 음식은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체온을 높이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 면역력을 높이는 거랑 혈당을 낮추는 데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수면이랑 스트레스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뤄야지 면역력이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또 손쉬운 것 중 하나가 좋은 수면이에요. 그럼요. 이 수면이 잘 되지 않으면 밸런스가 깨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실제 연구가 있었대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네. 잠을 안 재웠대요. 네. 그래서 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거 아니에요. 잠을 안 재우니까 그렇죠. 폐혈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불면과 그리고 스트레스는 실제 면역력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불면이랑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인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들었었죠. 짧게 얘기하면 사실 수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5시간 미만 자는 사람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높다. 그리고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들 이랬다 저랬다 9시에 잤다가 12시에 잤다가 2시에 잤다가 11시에 잤다가 그 수면 시간이 취침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다.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에 비해서 마지막 연구가 1시 이후에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사람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수면이 잘 되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고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높아진다 이런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실제 진료를 할 때도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처음 당뇨 진단 받았을 때 어떤 일 있지 않았냐, 스트레스 받은 일 없었냐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맞아요. 저 그때 진짜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엄청 심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뇨가 온 것 같아요. 라는 얘기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혈당을 당연히 높이는 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이게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당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이랑 스트레스 둘 다 관리를 하셔야지 음식 관리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위에서 우리 한참 다른 얘기 할 때 네, 그런 네. 수면을 잘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여러 가지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꿀팁이 있고 나에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네. 몇 가지 좀 5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던 족욕이나 아니면 반신욕 이런 것들이 체온을 높이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체온을 높이면 우리가 잠이 드는데 숙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족욕이나 반신욕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햇빛 쬐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거나 내가 수면을 좀 더 깊게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낮에 충분히 적어도 20분 이상 햇빛을 쬐면서 산책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호흡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기 그럼요. 전에 호흡을 하는 거. 심호흡하면서 복식호흡하면서 잠드는 거 이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고 아니면 잠자기 전에 걱정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수첩 네. 하나를 마련을 하셔서 여기는 그냥 걱정 일기예요. 이혜민의 걱정 노트 라는 걸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왜냐면 걱정 때문에 못 자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내가 어떤 걱정, 아니면 고민, 뭐 생각나는 거, 아니면 상처받았던 일 이런 것들이 자꾸 되풀이 되다 보니까 잠이 쉽게 안 드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이거는 여기다 적었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다 적고 내가 잠깐 잊어버리고 자야지 라는 생각으로 누워주시면 잠 드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 노트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요새 항상 강조드리는 건 발끝치기죠. 맞아요. 네, 이거 발끝치기. 그래서 자기 전에 발끝치기 하는 거 요거 진짜 도움 많이 됐는데 실제 많은 분들에게 좀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대부분은 이거 하다가 자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20분 못했어요, 저는 사실. 아, 그래요? 네, 저 한 1분이면 자던데요? 이거 하는데? 이거 조금만 하면 힘들어하고 자던데요? 원장님은 잠을 잘 자니까 그런가 봐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 근데 이거는 하는 것 자체가 긴장을 네, 풀어줘요. 맞아요. 이 뇌 쪽에 우리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이쪽에 몰려있는 열들을 발 쪽으로 내려주고 고관절을 특히 열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자는 거라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운동이니까 굉장히 좋고 실제 잠이 안 와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발끝치기 하다가 20분 안에 대부분 잠이 들어요. 그래서 발끝치기는 요새 꼭 추천드리고 진짜 한 10명 중에 정말 8, 9명 분들은 효과를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도대체 이런 분들은 뭘 알려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여기 없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해파리 수면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해파리 수면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이게 미군들이 이 폭격이 터지고 그다음에 엄청난 전쟁 스트레스 상황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해파리 수면이라는 거를 훈련을 시켰대요. 6주 동안. 그랬더니 한 90% 이상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파리 수면은 뭐냐면 누워서 내가 해파리가 됐다고 상상을 하고 몸이 흐느흐느 이렇게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되게끔 힘을 쭉 빼는 거예요. 땅속으로 내가 몸이 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파리가 돼서 늘어지고 땅으로 꺼진다 이런 느낌으로 해파리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실제 2분 안에 잠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해군들이 그 폭격이 쏟아지는 와중에서도 그리고 낮에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잠이 들었다고 하니까요. 6주 동안 훈련해서 다들 2분 안에 잠이 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혼자 하시면 한 8주? 아니면 한 3달 이 정도 시간 잡으시고 계속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낮에 쭉 하시고 발끝치기 잠자기 전에 한 20분 하면서 잠 들면 좋고 이걸로 안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해파리 수면하라고 저는 요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식도 있어요.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사실 우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잠이 잘 안 오면 우유 데워서 먹어라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는데 이게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세로토닌 호르몬을 또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세로토닌 호르몬은 또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숙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유 자체가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 우유가 또 불안증이나 아니 우울감 이런 것들을 또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한 잔 정도 좀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나나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바나나는 마그네슘이랑 칼륨이 많은데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마지막에 있는 차는 캐모마일 차예요. 그래서 캐모마일 차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캐모마일 차도 참 좋습니다. 라벤더나 뭐 다른 허브들도 있는데 가장 좀 많이 알려진 허브, 구하기도 쉬운 허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모마일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을 알아봤으니까 스트레스도 알아봐야 되는데 스트레스 해결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원장님은 뭐예요? 저 운동입니다. 운동이요? 네. 스트레스를 풀려고 운동이요? 네, 저는 자전거 타거나 등산 가거나 아. 걷거나 이런 스트레스 해소는 운동만 한 게 없더라고요. 아니면 뭐 전시회 가기 이런 거, 음악 듣기 되게 좋아하고요. 스트레스는 저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 집중을 좀 옮기는 점. 그런 게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성향이에요, 여러분. 아, 맞아요. 다들 본인이 하던 스트레스 방법들을 취하시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온전히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될 때는 명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실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명상 찍어서 올린 것도 있잖아요. 그 영상들도 참고하시면 되고 실제 환자분들에게도 진료할 때 많이 티칭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저것 해보면서 가장 좋았던 것들을 추려보니까 아까 했던 발끝치기, 네. 뭐 장운동, 아니면 좀 체력 좋으신 분들은 절운동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몸으로 하는 명상들도 좋지만 내가 실제 마음을 좀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하면 놓아버림이라는 명상도 있어요. 이것도 링크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놓아버림이라는 명상은 내가 불편한 감정들 아니면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놓는 명상이거든요. 놓아버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불편한 감정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 좋은 감정들, 좋은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에 복식호흡이나 아니면 놓아버림 이런 명상들이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면역과 한약 그 다음에 건강 있는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면역력을 높이는 약재나 한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녹용이잖아요, 녹용. 그리고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고 싶을 때 한의원 가서 보약 먹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보약이라고 하면 사실 녹용이거든요. 녹용은 넣고 안 넣고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요. 기와 혈을 다 보호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녹용을 넣어서 먹는 한약과 안 넣어서 먹는 한약의 그 기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녹용을 넣어서 먹으면 확실히 아까 원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면역 약재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한약의 효과도 높여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도 높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공진단이에요. 공진단은 연예인들도 먹고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들도 먹고 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약재인데 한약인데 예전에 황제들이 먹었다고 해서 황제들이 먹는 보약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저희도 너무 피곤할 때 한 번씩 먹어보면 제가 한 4-5시간밖에 못 자고 한의원 출근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먹으면 정말 금방 힘이 나요. 이게 커피 마셔도 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피로가 있어요. 눈이 번쩍. 그럴 때 정말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준 한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무분별하게 드시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체질에 맞는 게 있고 또 안 맞는 게 있고 아까 어떤 분이 또 댓글에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여주가 소음인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차니까. 네. 소음인은 기본적으로 몸이 좀 찬 성질인데 여주 자체도 차거든요. 여주가 들어오면 몸이 더 차지면서 실제 저희 환자분 중에는 속이 쓰리다. 불편해진다. 속이 좀 불편해서 못 먹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혈당이 그거 먹고 좀 올랐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오늘은 한약재를 좀 구별을 해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사상체질 얘기를 했잖아요. 네. 태양인, 태음인, 그리고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있는데 각 체질별로 부족한 장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마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태양인은 폐대 간소라고 해서 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에 좋은 게 사실 모과예요. 그래서 모과를 많이 드시면 간 기능에 좋기 때문에 태양이는 모과를 드시면 좋고요. 태양이는 또 하체가 약한 게 특징이에요. 하체에 힘이 없어서 걸을 때 보면은 좀 힘이 없어서 좀 후들후들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가피가 하체에 힘을 키워주는 약재라서 오가피도 좋습니다. 만약에 태양인이 차를 마시고 싶다, 이거를 음식으로 챙겨 먹기가 힘들어 차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모과차를 끓여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음인은 태음인이 간대폐소죠? 네. 간대폐소라서 폐가 약합니다. 그래서 폐에 좋은 약재들, 뭐 길경이 도라지나 아니면 율무, 아니면 뭐 맹문동, 오미자 이런 약재들이 폐 기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이 참 좋고요. 아니면 태음인들은 보통 뒷목이 좀 뻣뻣한 경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칡이 좋아요. 칡이 한약재로는 갈근이라고 하는데 실제 갈근을 많이 써요. 태음인 약재에는 갈근이 좀 많이 들어있고 마항이라는 약재도 태음인 약재들 처방들 중에 많이 들어있는 약재인데 마항 또한 폐 기능을 좀 좋게 해주는 약재라서 좀 땀도 내주고 태음인에게 참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차를 마시고 싶다면 칡차를 끓여서 드시면 근육도 풀어지고 그 다음에 태음인에게 참 좋은 차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은 체질이고 그 다음에 신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비대신소라고 해서 신장 기능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미지황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육미지황탕이라고 되게 유명한 처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전부터 써오던 되게 유명한 처방인데 이재마 선생님이 육미지황탕을 소양인 약이야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육미지황탕에 산수유, 숙지황, 복령, 팩사 이런 약재들이 있어요. 이런 약재들이 신장 기능을 높여주는 약재이기 때문에 소양인에게 참 좋은 그런 약재라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나는 차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산수유차나 뭐 결명자차 이런 약재들을 가지고 끓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소음인은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소화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신대비소라고 해서 비소, 비위, 소화 기능이 약한 게 소음인의 특징인데 실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네. 소화 기능도 약하고 맞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 기능을 높여주는 뭐 향부자나 인삼, 뭐 이런 생강 이런 약재들을 드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차로 먹고 싶다. 그럼 인삼차도 좋죠. 네, 맞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하니까요. 근데 소양인이랑 소음인은 되게 구별이 잘 되는 편인데 소양인은 열이 많고요. 소음인은 몸이 좀 차요. 그래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인삼 같은 거. 그래서 소양인이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이거는 보약이 아니라 몸을 좀 더 해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은 열이 많은 음식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소음인 같은 경우는 몸이 차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은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여주 같은 네네. 몸을 더 차게 만드는 약재들은 좋지 않아요. 뭐 석고를 잘 쓰진 않으시겠지만 석고나 대왕이나 아니면 우리 음식 중에는 메밀. 그래서 우리 메밀로 만든 국수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다른 체질한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소음인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Q&A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아까 궁금했던 거 있으면 마구마구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아까 그거 많이 물어봤어요. 그 토마토 얘기 한참 할 때 네네. 계란 몇 개까지 먹으면 되냐, 토마토 몇 아. 개까지 먹으면 되냐. 글쎄요. 그 개개인의 양이 조금 사실 뭐 체격이나 또 소화 능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토마토 2개, 계란 2개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두 개 정도? 뭐 그렇게 드실 수 있고 계란은 사실 저는 정말 많이 먹으면 3개도 먹거든요. 하루에 뭐 아침 하나, 점심 하나, 저녁 하나 이렇게 하나씩 먹는 게 혈당도 덜 높이기도 하고 포만감이 일단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삶은 계란은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매일 먹어도 질리진 않아요? 저 2년 동안 점심을 샐러드를 먹었거든요. 근데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너무 좋아요. 샐러드는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계란을 매일 2개씩 먹는 거는 그런가요? 제가 계란을 좋아하나 봐요, 원장님. 계란 저는 질리지 않습니다. 삶은 계란 먹어도 잘 안 질리고 신기하네요. 하루에 1개는 그냥 기본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아파요, 여러분. 잘 안 아프는 것 같아요. 너무 그건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독감에 걸린 적이 거의 없고요. 뭐 감기나 이런 거 거의 안 걸리는 것 같고. 비약인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질문 나왔던 게 아까 계란
계란 계란. 후라이도 괜찮냐? 아, 계란 후라이도 좋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계란 후라이나 삶은 계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조리하는가에 따라서 칼로리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삶은 계란이 혈당을 조금 더 만만하게 높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어요. 계란찜 먹어도 되는지요? 당연하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공진단. 공진단은 이거 꾸준히 먹으면 사실 좋긴 좋아요. 네. 확실히 사무직을 근무를 하시거나 특히 남성분들이 당뇨 공진환을 드셨을 때 체력이 확 좋아지신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정말 많이 힘드시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시거나 혹은 내가 좀 지금 몸이 너무 약해서 걱정이시다라는 분들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 원장님 얘기하는 건 당뇨 공진단은 저희 한의원에서 그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서 공진단 약재에다가 당뇨에 좋은 약재들을 추가해서 만든 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꿀을 안 넣고 혈당 올릴 수 있으니까 꿀을 안 넣고 빚은 거라서 저희 한의원에만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소개했던 거는 일반적인 사양 공진단. 네, 물론 당뇨 공진단도 좋고 사양 공진단도 좋고 공진단 자체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그냥 이런저런 그냥 보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약을 좀 지어 먹기에는 좀 귀찮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사서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게 공진단이라서, 공진단은 사실 드시면 드실수록 좋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최소 10일에서 한 달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옥고 부근닭 부탁드립니다. 지문이 아까 올랐었나 봐요. 네, 경옥고도 좋죠. 근데 당뇨인들은 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겨우고가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숙지황이랑 이렇게 생지황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고추장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퍼서 이렇게 물에다 타서 드시기도 하고, 그냥 좋으신 분들은, 비 좋으신 분들은 그냥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요새 환으로도 만들잖아요. 네. 네. 근데 경옥고 참 좋죠. 근데 경옥고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 되게 좋기도 하고요. 꿀을 뺀 경옥고가 거의 없어서 사실 당뇨인이 아니신다면 경옥고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좋고, 저는 경옥고를 먹으니까 약간 그 속이 싹 편하다 이런 느낌을 진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열이 많구나. 그때 사실 알았어요. 뭔가 열 끄는 처방을 먹었을 때 그렇게 저는 좀 몸에 맞더라고요. 자꾸 태음인이라고 주장하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질문이 참 많은데 소음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체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그 체질, 태어난 그대로의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소음인도 뚱뚱하실 수가 있고요. 태음인도 마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오명자님, 제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아침으로 고구마와 산양류, 단백질 먹는데 괜찮을까요? 좋으신데 가스가 많이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막 드시는 것보다도 고구마랑 우유 되게 꿀조합 맛있잖아요. 근데 가스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늘환 좋죠. 마늘도 결국 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마늘환 괜찮고, 우엉차 혈당 올릴까요? 아니요. 우엉이 아까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당류 표시 있는데 몇 % 된 것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5% 미만이 좋다라고 보는데요. 두유 대부분 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당 두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가당 두유도 있어요. 무가당 두유도 있고요. 네. 아몬드 브리지, 상품명을 아몬드 넛 점점점. 네, 땡땡 이런 거 드시면 좋고요. 여러분이 B형 감염 보균자인데 공진단 먹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상담 문의 해주세요. 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비트차 좋나요? 보이차는 어떤가요? 너무 좋죠, 둘 다. 상황버섯 물 좋나요? 다 좋고요. 임신성 당뇨는 당뇨인이 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엄청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출산하고 나서 빠르게 그 원래대로 몸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생활관리랑 이제 약간 근본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성 당뇨가 대부분 출산 후에는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해요. 네네네. 대부분 돌아가긴 하는데, 이게 퍼센트가 통계마다 좀 달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대부분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소수가 바로 당뇨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먼 훗날 임신성 당뇨가 있던 분들은 먼 훗날 또 당뇨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운동뿐만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또 간 기능도 얘기 드리는데 간 기능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플레 먹어도 될까요? 무가당은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요플레에다가 견과류 같은 거 같이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르트는 권하지 않아요. 요구르트는 달죠. 저혈당 올 때 먹을 수 있는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꼬꼬댕님이 생리기간에 혈당이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오른대요. 근데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건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올라간다라고 그게 좀 느껴지시면 아, 나는 올라가는 체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때 높은 거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시기를 지나서 좀 내려가는지 다시 좀 관찰하시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뇨에 걸리면 수면이 단축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정말 내 몸에 어떤 위험 신호를 주는 지표로서 활용하시면 되고, 그냥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5년 미만의 당뇨인이시라고 하면 그 근본 원인을 치료를 했을 때 정말 당뇨 극복이 가능한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당뇨라는 질환에 대한 그 공포심, 스트레스 이런 거를 조금씩 덜어지시려면 생활 관리, 특히 면역력 관리를 되게 많이 주의하셔서 관리하시면 절대 그런 공포는 없으실 거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김희주님이 원장님 환자분이신가요? 김희주님? 김희주님이요? 김의주님. 김희주님 엄청 자주 등장하시는 선생님. 네. 아까 당뇨 공진단 추천해 주셨고 아. 너무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S님이 이거 여쭤봤어요. 11시 정도에 자는데 새벽에 꼭 3, 4시경에 깬대요. 소변 때문에. 깨시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근데 새벽에 야간뇨 때문에 한 번 정도 깨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번 이상일 때 우리가 불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야간뇨가 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한 60대 이상 분들이 한 번 정도는 대부분 가시기 그렇죠.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물을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좀 일찍 먹고 그 이후로는 안 먹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잠자기 전에 물 마시는 것만 좀 줄여도 맞아요. 네, 야간이 물뿐만 아니라 뭐 수박, 뭐 채소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주잖아요. 자기 전에 뭐 드시는 분들 야간이 네. 발생하죠.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야간에 식사나 간식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도 삼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항암 이후에 당뇨 왔어요. 맞습니다. 항암 이후에 당뇨 올 수가 있죠. 항암 자체가 간독성이 있어요. 실제 그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다 보면 간독성 때문에 간에 무리가 가고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가 간이기 때문에 당뇨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암이 더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뒷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항암 자체가 좀 간독성을 만들 수 있어서 혈당은 대부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은 여기까지만 좀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해야 될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네, 아직 추첨을 안 했잖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직 아니야. 네. 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5분 뒤 경품의 주인공들이 밝혀질 텐데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당첨 결과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다음 강의 11탄 언제인가요? 11탄은 12월 7일 오후 8시입니다. 저희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원장님, 저희가 다음 달에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걸까요? 다음 달에는 당뇨 발저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네, 당뇨 발저림은 사실 당뇨 환자분들은 3분의 1 정도가 한 번쯤은 겪는다고 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혹시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는데 좀 나았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당뇨 발저림은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당뇨 합병증, 3대 합병증 중에 하나잖아요. 망막증, 신증, 말초신경병증인데요. 이 발저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면을 또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고 이게 더 심해지면 통증 때문에
생활이 안 되고 수면도 못 취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 발이 괴사가 돼서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이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해서 당뇨 발전염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당뇨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박은희 원장님이 공동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당공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PPT 보시면 당공사라는 저희 네이버 밴드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 동안 가입하신 분들 중에 선착순 100분에게 뉴케어 당플랜 프로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우와!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뉴케어에서 협찬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100분께 뉴케어 당플랜 프로라는 이 음료를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강의 종료 후에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네이버 밴드 어플에서 당공사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타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내일 당공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꼭 가입하셔서 뉴케어 프로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럼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을 시작해볼게요. 네.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 15분, 그리고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15분, 총 3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경품 5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랑 박은희 원장님을 포함한 당부마니아 의료진이 출간한 책,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인데요.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이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고 8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금 아까 협찬해 주셨던 뉴케어에서 또 다른 걸 협찬해 주셨는데요. 국내 최초 당뇨 환자용 식단형 식품인 당플랜 볶음밥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밥이에요. 밥을 드릴 예정이고 안심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볶음밥이고 6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코웰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생과육을 저온 압착 방식으로 제조했고요. 오늘 목이 왜 그러죠? 원장님 아까- 영상을 하셔가지고 아까 아니야. 좀 드세요, 아까 원장님. 언박싱 영상 찍고 왔어요, 저희가. 사실 저희 강의 오늘 못할 뻔했잖아요. 저희 진짜 막 서로 얘기할 때는 되게 잘했는데 막상 카메라를 딱 들이대니까 되게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언박싱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는데 너무 제가 좀 업돼 있거나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그 얘기 안 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영상 올라간다. 이번 주 토요일 이거 영상. 아까 얘기하라 했는데 까먹었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상이 올라가는데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 특급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요거 찍고 오느라 목이 지금 나갔나 봐요. 너 아까 되게 하이텐션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가 요거 너무 오래 찍어가지고. 맞아요. 이거 너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데 여러분 저희 실버 같이 같은 거 찍을까?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다른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끝나면 너무 9시 반일 것 같은데. 네네. 다시 한번 찍고 갈래? 괜찮을 수 있어요. 진짜로. 난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너무 기쁩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코코넛 오일 얘기해야 돼요. 네. 코코넛 오일. 네. 아무튼. 그래서 코코넛 오일은 다른 지방과 달리 혈관을 따라 돌지 않고 즉시 에너지로 바뀌는 지방인데요. 혈당을 높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당공사 밴드에서 그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활동을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첨을 해서 활동왕 선물을 드렸는데 그때도 협찬을 해주셨던 제품이에요, 이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푸드스토리의 5.6 무가당 너츠바입니다. 견과류 씨앗 7종에 대체 감미료로 맛을 살린 당뇨인을 위한 건강 간식입니다. 4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와, 제가 이거 예전에 당뇨박스 할 때도 협찬해 주셔가지고 그때 먹어봤는데 진짜 고소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원장님이 맛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제품. 너츠를 별로. 그런데. 네,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잡곡에 함유된 당질을 치사 과정에서 최대 33%까지 절감시켜주는 저당밥솥 당비움입니다. 저희와 제휴맺은 기업에서 직접 제작했습니다. 8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뽑을게요. 네.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뽑는 거고요. 원장님이 뽑아주시면 되고, 먼저 4분, 이 책 받으실 4분. 4분.
와, 황땡원님 852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송땡진님 4286.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땡철님 193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마지막. 이땡희님 218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당비움 받고 싶다. 너츠바. 아, 네. 네. 네 분 벌써 선정을 했었죠? 네. 그래서 네 분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대상 웰라이프의 뉴케어 당플랜 볶음밥 세트 받으실 세 분 뽑을게요. 김땡철님. 아까랑 다르네요. 이분은 김땡철님인데 1936이고, 이분은 김땡철님인데 3733이에요. 이분은 뉴케어 당첨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신기해요. 저희 이분 플레임을 알 것 같죠? 아, 그래요? 이분. 아, 이거요? 아, 성땡종님? 아, 저희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665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뉴케어 볶음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땡용님 722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받으실 두 분 뽑아주세요. 네. 네, 김땡형님 602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윤땡희님 001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푸드스토리 5.6 무가당 너츠바 받으실 두 분. 네. 문땡주님 186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땡나님 927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네. 다음으로는 11만 원 상당의 저당밥솥 당비움을 받으실 네 분 뽑아주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두구두구두구 노땡정님 571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땡란님 034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윤땡환님 5478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홍현정님이 제 이름은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 아, 여기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신청하셨으면 들어가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게 당첨될 확률이 쉽진 않죠. 맞아요. 한땡복님 076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벌써 다 뽑았어요. 와. 네.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댓글이 올라왔었나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세팅이 다 됐죠? 네, 세팅이 다 됐고요. 이제 오늘 당일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반까지 댓글을 하나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자동으로 응모가 되었고요.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게 저희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상품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정보를 다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다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아이디밖에 몰라요. 아이디밖에 없어서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셔야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참여자와 동일하게 5가지 제품 받으실 15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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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g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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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6, 5, 4, 4, 3, 2, 2, 1. 우와! 오늘은 과연 이예숙님? 우와! 제가 다 두 분이나 아시는 분. 아, 그래요? 네. 환자분이세요? 이예숙님은 네, 환자분이시고, 환자분이시고. 정민지 님도 저랑 상담을 하시는 아, 분이시고,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책 많은 남녀 치료법은 따로 있다 받으실 이명만님, 정민주님,
사랑스러운 곰규주님, 어. 이혜숙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까 댓글 다시더라고요. 이혜숙님. 봤어요. 이수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상 웰라이프 뉴케어 당플랜 볶음밥 세트 받으실 분입니다. 낫주. 그럼 봤었나요? 댓글? 이환희님, 켄시로님. 네, 오늘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당첨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와! 코코웰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받으실 분입니다. 오미리님, 송유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미리님 오늘 댓글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되게. 봤어요.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인슐린 뗐다고 댓글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원장님한테 진료 받으셨었잖아요. 네, 예전에. 맞아요. 네, 제주도에서 오셨었죠. 맞아요. 어. 인슐린 떼고 지금 이제 당뇨약 준비하신다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푸드스토리에서 만든 5.6 무가당 너츠바입니다. 천새별님. 항상 열심히 댓글 네, 달아주시는데 맞아요. 지금도 축하드려요 하면서 우와. 축하드려요. 양궁숙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다음으로는 마지막 저당밥솥 당비움 받으실 분들입니다. 못 봤어요. 저 아까 4명을 외울 수가 없었어. 누구지? 어떡해. 네, 이분들은 저희 댓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버퍼링이 끊기지 않으려고 저희가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진짜 화질이 엄청 좋아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제가 좀 얘는 똑같을 텐데? 그래요? 저기서 나온 이게 되게 좋아진 아니야, 것 같아요. 원장님. 그래요? 카메라는 똑같아. 그래요? 얘 원래 이렇게 꽂혀 있는 건 똑같고 이 컴퓨터를 산 거예요. 아. 부동하는 컴퓨터를. 원래 노트북이었는데 데스크탑으로 바꿨어요. 아니 화면이 끊김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선명해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오늘 버퍼링 없이 되게 편안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점점 발전하고 있는 당뇨 스쿨. 맞아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화질은 똑같아. 그런가요? 그러면 카메라를 바꾸진 않았거든. 아, 근데 마지막 그 4명이 누군지 모르겠네. 어떡하죠? 잠깐 떴었는데 언제 한 명이라도 기억 안 나요? 너무 잠깐 순간이어가지고. 떴잖아. 나는 위에 있느라고 못 읽었다 쳐도. 저는 뭐 여러분께 여러분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면 마무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네, 모두 축하드리고요. 놓치신 분들은 강의가 종료된 후에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조금만 있다가 기다려주세요. 이벤트 추첨 당첨자 4명. 줘봐봐요. 이희은님, 제이블리님, 네. 순간을 또 이희은님, 김광수님, 제이블리님, 조민정님. 네, 우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조민정님 보셨대요. 진짠데. 진짜. 저 마지막에 있었어요. 진짜 그 순간을 보신 거예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마무리할게요. 네.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자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내일 연락드릴 거고요.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 꼭 보내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7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잊지 말고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강의가 끝났네요. 네. 이거 아직까지 들고 있었어요? 네, 그럼요. 여러분 덕분에 받은 실버 버튼이니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도 이렇게 들고 하실 건가요? 다음 강의에는 머리 이거 할까요? 저희가 이거 사실 진료실에다 이제 좀 붙여놓으려고요. 네. 원장님 방에다가 네. 붙여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실버 버튼 궁금하시면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이게 은은 아닌 것 같아요. 실버 은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청아하네요. 네. 근데 이거 언박싱 영상 안 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유, 왜 안 보시겠어요? 저희가 이벤트까지 준비를 하는데. 네. 이벤트가 정말 저희가 엄청나게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영상 토요일 날 업로드되는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화요일, 첫째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12월 7일 다음 12월 달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